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의 책 내용의 일부인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절을 잘하고 싶잖아요. 거절을 잘하고 싶은데 왠지 거절했다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나를 유혹할 것 같고 두 번 다시 왠지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실제로는 거절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오늘 대신 야근해 드리겠습니다. 나 괜찮아. 지금 밖으로 나갈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냥 거절하고 싶은데 그냥 나가기 싫은데 사실은 나도 힘든데 나 못한다고 말할걸. 항상 그렇게 후회하면서 자신을 좀 책망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절이라는 것도 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진심으로 화끈하게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거절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때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때로는 우울할 수 있다. 남의 부탁을 자꾸 억지로 들어주다 보니까 정작 내 삶은, 내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초라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화병이 생기는 거고 사람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덴마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없다면 거절하는 게 낫다. 뭘까요? 지킬 수 없다면, 책임질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거절하는 게 낫다. 이게 거절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탁했을 때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다라면 지금 당장 예스라고 하고,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상당히 괴롭고 불편하다면 오히려 이게 나에게 큰 화근이 될 거라면 지금 당장 거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무엇 상대를 위한 진정한 배려이다. 확실한 거절이 상대를 위한 진정한 배려이다. 거절할 때는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달만 기다려봐, 1년만 기다려봐,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볼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답을 주지 않고 마치 먼 미래에 내가 도와줄 것처럼 거절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확실하게 이 사람의 부탁을 지금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상대방을 오히려 희망 고문하는 것 같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이고 상대방은 지금 부탁이 필요한 이 골든타임을 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도와줄 걸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이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작 상대방은 나를 더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 거절을 했으면 좀만 도와줬으면 좋겠지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희망 고문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네가 그때 도와줄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해버리니까 나는 감당 못하겠다. 나 정말 너 싫다. 너를 믿었는데 오히려 그 관계마저 깨져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KYK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너나 배려해. 너나 잘해. 오지랖 피우지 말고. KYK는 김영국입니다. 제가 제 자신한테 자주 했던 말이고 저의 가족들이 항상 저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너는 왜 이렇게 호구처럼 사냐고. 너나 좀 잘해. 왜 이렇게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 신경 써가지고 돈 빌려주고 돈 달리고 귀가 얇아서 사기도 잘 당하고 넌 너무 마음이 약한 것 같아. 너나 좀 잘해. 너무 자꾸 주변 사람들의 부탁 거절 못해가지고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다가 정작 너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먼저 잘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먼저 지키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더 먼저 중요하구나.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 사람을 좀 더 제대로 건강하게 도와주는 게 낫지. 지금 나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하면서 자꾸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오지랖이다. 그런 거잖아요. 내 가정도 사실 내가 관리도 잘 못하면서 매일 나라 걱정하는 거 그거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자기 가정이나 먼저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내 마음 먼저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내 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남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지랖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강의가 자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이제 무조건 거절합시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남들이 힘들어하든 괴로워하든 고통스러워하든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좀 손잡아주고 그렇게 적당히 서로 동등한 선상에서 도움을 주고 받고 이게 이제 소통이고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냐. 물론 거절을 잘하고 자기 할 말 잘하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고 성격 밝고 이렇게 좀 당당하고 좀 냉철한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들을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조금 마음이 순하고 좀 착하고 좀 예민하고 좀 상처받는 것을 좀 두려워한 사람일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이런 성향이죠. 그냥 괜찮은 척 이렇게 약간 그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기적으로 삽시다. 무조건 거절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되도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손을 잡아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지킬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질 때는 현명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 가족도 힘들어지고 정작 부탁을 한 저 사람까지도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 순간 내가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고 하다가 이 전체가 다 같이 오염되고 다 같이 물에 빠져버릴지도 모른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 욕구가 있어요. 이건 내 자신의 욕구죠. 내 욕구.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욕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욕구도 중요해요. 근데 거절을 못한 사람은 뭐냐면 내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는 인간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 버려요. 내 입장을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욕구에 우선시하게 돼요. 상대방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면서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편안해지고 욕구 충족이 되는데 점점 나는 거절하지 못하고 부탁을 들어줘야 되니까 욕구 결핍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점점 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화가 나게 된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내 욕구도 적당히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욕구도 조금씩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욕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의 부탁이나 상대방의 요구만 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이거를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아니면 테레사 수녀라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호구거나 아니면 정말로 테레사 수녀처럼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일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구인가요? 아니면 테레사 수녀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호구에 예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하는 6가지 방법. 첫 번째, 이 거절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제 버리자. 우리는 이 거절이라고 왠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배신한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저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바빠요. 내가 못 도와주겠어요. 라고 왠지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의사 표현이잖아요. 내 입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그냥 커뮤니케이션, 소통, 말을 하는 건데,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왠지 나는 배신자라는, 배반자라는 그 무의식적인 낙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거절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여건이 안 돼서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단순 명료하게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마음속에 나는 배신자야, 나는 배반자야, 나는 마치 아주 큰일을 내는 아주 못된 인간이야, 나쁜 놈이야 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친구나 누구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탁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놈은 배신자야, 배반자야, 너는 인간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막 미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에이, 조금만 도와주지. 아이고, 그래, 얘도 좀 돈이 없나 보구나. 아, 얘가 몸이 안 좋다는데, 아이고, 할 수 없는 거구나. 아, 얘도 상황이 딱하구나. 아, 얘 나 돈이 많이 있는지 아는지 돈이 별로 없구나.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했어요. 그때 내가 저 사람을 배신자, 배반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거절을 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도 나를 배신자나 배반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거는 단지 고정관념일 뿐이지 단지 그냥 거절이다. 의사 표현이다. 내 입장은 이랬습니다. 전 현재 상황이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담백하게 내 생각을 표현했던 것 뿐이다. 그래서 거절 자체를 우리는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그 선택권을 나에게 주라. 배신자나 배반자나 인간 쓰레기와 같은 마치 이상한 인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할 때는 되도록 얼굴을 보고 거절하는 것이 좋다. 그렇잖아요. 이거 막 거절은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나 돈 없어, 나 못 도와줘, 이런 식으로 사실 하게 되면 그 부탁하는 사람 입장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고민 끝에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딱 문자 하나로 그냥 딱 보내버리면 상대방 입장도 정말 서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얼굴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 입장을 하나하나씩 입장 정리를 해서 설명해주면서 문자를 보내준 건 좋은데, 그냥 내가 그냥 틱하니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상대방도 그만큼 고민 끝에 나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 가능하다면 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내 입장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정도 도와주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아, 저 친구가 그래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거절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 너도 그랬구나.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게. 그래도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일단 버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전문가마다 이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누가 부탁을 했을 때 그 즉시 바로 NO! 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을 벌고 나서 내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즉시 판단해야 될 것도 있고 그 즉시 판단 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당장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는 지금 당장 내가 도와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탁은 생사가 오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하루든 일주일이든 시간이 충분히 대부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거절하는 것보다 야 친구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고민해 볼게.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 좋다. 물론 내가 도망갈 궁리를 한다는 게 아니죠. 내 스스로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닌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난 강한 사람이야, 난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통장을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내가 또 대출을 해서 빌려줘야 되고, 그럼 내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되도록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당장 내가 예스 아니면 노라기보다는 내가 한 번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게 1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게 하루여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최대한 한 2, 3일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되도록 하루나 이틀 이내에 내가 고민하고 나서 친구를 만나서 도와줄 수 없으면 이래이래한 상황이 있어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뭐 일주일 이상 끌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또다시 희망 고문이 되고 상대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짧게는 1시간이든 길게는 하루 정도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서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거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생각하고 나서 여력이 안 되면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거절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거절을 하면 잃는 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을 해서 잃는 거는 그냥 나의 이미지일 것 같아요. 이 사람 내 부탁 안 들어줬네? 뭐 그 정도의 그런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의 이미지가 조금 타격을 입겠죠. 좀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해 할 수 있겠죠, 그냥. 서운함. 좀 도와주지. 그거 하나 못 도와주네. 좀 너무하다. 그렇게 서운함을 하나 내가 잃게 되지만 그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가 술 먹자고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아니 가족들과 놀고 싶어요. 근데 미안하다, 나 지금 술 안 먹어. 술 못 먹겠다. 그냥 너 혼자 먹어라. 그렇게 하면 친구가 속상할 수 있는데 그날 술을 안 먹고 나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가고 놀이터를 갈 수도 있고 가족들과 어떤 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이걸 또 좋은 걸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리하게 저 사람이 사업을 하자고 했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무리하게 빌려주면 내가 이 돈을 나중에 잃게 돼버리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그래도 이 돈을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빚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도 그런 거죠. 나도 지금 피곤해서 오늘 가족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일 부탁을 들어주니까 계속 야근 내가 해주고 내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 일도 계속 해주다 보면 나는 저녁 내내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거절하게 되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 거절을 하게 되면 이 작은 서운함을 저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겠지만 이 거절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얻는 것은 너무너무 많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나중에 이제 괜히 내가 그때 거절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도 않게 되고 조금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히려 나머지는 내가 얻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이미지 하나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절을 할 때 이 거절을 하고 나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내가 이거를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확신이 더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 돈 없어, 나 지금 바빠, 나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상대방은 참 무안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은 상당히 정중해야 된다. 어찌됐든 상대방도 정중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거절을 해야 된다면 나 역시도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솔직 담백하게 말을 해야만이 상대도 아 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날 도와줄 수 없겠구나라고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그래야지 서로가 좀 쌓인 게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왜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여력이 되지 않는지를 소상하게 진실되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납득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더 이상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여섯 번째, yes, no, yes 대화법을 사용해라. 누군가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구나. 이게 yes 하고, 그런데 나도 지금 내 부모님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비 지금 계속 하느라고 나도 사실은 지금 돈에 여력이 없다. no. 그래도 내가 혹시나 내가 조금 뭐 여력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 내가 한번 연락을 할게. 다시 yes.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상대방이 그 부탁을 하면 일단은 yes 해주라는 거죠. 이거를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상황이 지금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내 입장을 먼저 두 번째로 말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투자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너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보증을 지금 쓸 수가 없다. 이건 내가 혼자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 아내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yes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두 번째는 내 입장을 정확히 설명해주면서 no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yes를 한다라는 거죠. 혹시나 내가 만약에 진짜 도움이 내가 좀 여력이 있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할게.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이제 대화법에서 이제 깔끔해진다는 거죠. yes, no, yes. 물론 이제 이 마지막에 yes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여력이 된다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이제 현명하게 거절하는 6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부탁이나 도움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자세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거고, 그게 사랑이고 자비의 마음이고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도 있고 나를 좀 지키는 것도 있고 내 가족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너무 오지랖을 피우듯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요, 난 너무 약해요, 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거절을 하지 못한 거는 차라리 이기적인 것만도 못하다. 이것은 내 삶까지도 파괴해버리고 정작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을 계속 욕할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나서도 저 사람을 욕하고 미워할 거라면 차라리 거절하고 나서 냉정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제 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태, 그것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내 욕구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 욕구도 못 채워주게 돼요. 즉 이 말은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불행해지게 돼요. 내가 냉정하게 정확하게 거절도 못하게 되면 나도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힘들게 하는, 서로가 결국 침몰하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내가 잡든지,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도와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사실은 더 깔끔한 것이고 상대방의 부탁에 대한 건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선량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배려도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중요하지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너무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살자. 그러면서 내 의견도 좀 당당하게, 내 생각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다. 수많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거절도 못하고 저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자세로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한두 명의 소중한 친구가 있고 아니면 그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수의 불처럼 외롭게 내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때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좋은 인간관계 하려고 거절 못해 가면서 우울증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가치로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고 거절할 때는 현명하게 명확하게 잘 거절을 해서 인간관계가 크게 무너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재능사 청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